2026년 2월 딱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불과 몇 주 사이에 팝 음악의 지형도가 통째로 바뀐 얘기입니다. 2월 1일 그래미 어워드 68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곡 스페인어 앨범이 올해의 앨범을 받았습니다. 레이디 가가도 켄드릭 라마도 아니었어요. 일주일 뒤인 2월 8일 슈퍼볼 하프타임쇼 처음부터 끝까지 스페인어로만 진행된 퍼포먼스가 펼쳐졌어요. 전 세계 시청자는 41억 명을 넘겼고 슈퍼볼 역사상 가장 많이 본 하프타임쇼가 됐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영국 브릿 어워즈 스페인 출신 아티스트가 테일러 스위프트, 사브리나 카펜터를 모두 제치고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를 받았습니다. 브릿 어워즈 역대 최초입니다. 이게 다 28일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컨셉.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볼게요. 라틴 음악이 어떻게 손님에서 집주인이 됐는지. 이건 수년간 쌓여온 흐름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선 순간이에요. 콩콩콩입니다. 28년 전 이 장면은 영화였다. 잠깐 타임머신을 타봅시다. 1999년 리키 마틴이 허리를 흔들며 리빈 라비다 로카를 부르던 시절이에요. 샤키라, 제니퍼 로페즈, 마크 앤소니가 줄줄이 빌보드를 점령하면서 언론은 라틴 익스플로전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죠. 라틴 음악의 폭발적 등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뜯어보면 그건 반쪽짜리 성공이었습니다. 다들 영어로 노래했거든요. 당시 스페인어권 아티스트가 미국 주류 시장에 진입하려면 영어 가사라는 통행증이 필요했어요. 영어를 하지 않으면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 문에 균열이 생겨요. 바로 데스파시토입니다. 루이스 폰시와 데디 양키는 스페인어로 노래했는데 빌보드 핫백 1위를 해버렸어요. 물론 나중에 저스틴 비버가 피처링하면서 더 확산된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스페인어 곡이 주류를 뚫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건이 어깨에 던진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비트가 쩔면 가사는 몰라도 된다. 사람들은 이제 가사를 해석하려 들지 않아요. 그냥 몸으로 느끼죠. 이 흐름을 타고 진짜 큰 이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살리아, 예술을 밀어붙인 아티스트. 첫 번째 주인공 로살리아입니다. 로살리아를 팝 가수로만 정의하기엔 좀 아쉬워요. 플라멩코, R&B, 일렉트로닉을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거든요. 결과물은 팝 문법을 따르지 않는데 시장은 그걸 열광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018년 앨범 엘말 퀘라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스페인 전통 음악인 플라멩코에 현대 R&B와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섞어놨어요. 플라멩코에서 짝짝하고 손뼉치는 복잡한 리듬 있잖아요. 그걸 팔마라고 하는데 로살리아는 이 팔마를 전자음악처럼 세련되게 다듬어서 씁니다. 과거의 소리를 현재의 감성으로 재번역한 거예요. 영국 가디언은 이 앨범을 두고 현재 라틴팝 차트의 어떤 앨범보다 훨씬 복잡하다. 그녀는 게임 체인저다라고 했고 피치포크는 그의 최고 점수 중 하나를 줬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새 앨범 룩스에서 또 한번 전혀 다른 방향을 보여줬어요. 리드 싱글 베르가인은 로살리아, 비오크, 이브스 튜머 새 아티스트가 함께 만든 곡입니다. 베를린의 전설적인 클럽 베르가인, 입국컷 당하기 십상인 바로 그 클럽 이름을 제목으로 달았죠. 지난 2월 28일 브릿 어워즈 무대에서 로살리아는 그 클럽을 통째로 무대 위에 재현해버렸어요. 압도적인 오케스트라, 어두운 조명, 그리고 무대 위에 갑자기 등장한 비오크. 오랜만에 라이브 무대였어요. 그날 밤 로살리아는 테일러 스위프트, 사브리나 카펜터, 그리고 배드버니까지 제치고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를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은 딱 한마디였어요. This is insane. 진짜 미친 재능입니다. 팝 시장에 맞추지 않고 자기 예술을 밀어붙였는데 그게 오히려 전 세계를 사로잡은 케이스죠. 브루노 마스, 뿌리로의 귀환. 두 번째 주인공은 브루노 마스입니다. 브루노 마스가 왜 라틴 음악을 아실 수 있어요? 브루노 마스는 필리핀계의 어머니와 푸에르토리코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혈통 자체에 라틴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펑크, 소울, 디스코를 주로 했지만 10년 만에 솔로 앨범 더 로맨틱에서는 자기 뿌리를 전면에 내세웠어요. 앨범의 첫 싱글 위스키 롤부터가 그렇습니다. 이 곡은 볼레로 스타일이에요. 볼레로는 쿠바에서 시작된 느리고 로맨틱한 댄스 음악입니다. 고전적인 무드 위에 브루노마스의 보컬이 얹어지고 뮤직비디오엔 실제 LA에서 활동하는 마리아치 밴드가 등장합니다. 한국 음악으로 치면 국악과 협연한 셈이죠. 수록곡 차차차에서는 쿠바 전통 타악기인 콩가 드럼을 두드리고 Something Serious에서는 라틴 재즈의 향취가 느껴져요. 앨범 전체가 볼레로, 차차차, 마리아치, 살사의 DNA로 짜여져 있습니다. 롤링스톤은 이 앨범을 브루노 마스의 가장 라틴적인 앨범이라고 정의했고 브루노 마스는 인터뷰에서 이번 앨범은 내가 어릴 때 집에서 듣던 음악들을 향한 헌사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브루노 마스는 라틴 음악을 새로 시도했다기보다는 라틴 음악이 주류가 됐으니 이제야 눈치 안 보고 자기 본 모습을 꺼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시대가 허락한 겁니다. 배드버니, 크로스오버가 아닌 테이크오버. 이제 배드버니입니다. 먼저 용어 하나 짚고 갈게요. 음악에서 크로스오버란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하나는 장르 간의 결합, 또 다른 하나는 특정 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건너간다는 의미예요. 라틴 가수가 영어권 주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영어 앨범을 내는 것처럼요. 오랫동안 라틴 음악의 성공 공식은 두 번째 의미의 크로스오버였습니다. 근데 배드버니는 그 공식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영어를 쓰지 않습니다. 인터뷰도 스페인어, 노래도 스페인어. 그런데 스포티파이 전 세계 스트리밍 1위를 4번 했어요. 2020, 2021, 2022, 그리고 2025년. 2025년 한 해에만 198억 스트리밍을 기록했습니다. 장르는 주로 레게톤입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발전한 음악으로 강렬한 저음 베이스와 댐보라는 반복 리듬이 특징이에요. 힙합의 라틴 감성을 더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5년 1월 발매한 앨범 데비 티라라스 포토스. 레게톤만이 아니에요. 살사, bomba, 플레나까지 푸에르토리코의 전통 장르들을 정면으로 끌어안았습니다. NPR은 이 앨범을 고향 푸에르토리코에게 보내는 단호한 러브레터라고 했어요.
그리고 2월 1일 그래미 시상식, 그래미 68년 역사상 최초로 전곡 스페인어 앨범이 올해 앨범상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엔 슈퍼볼 하프타임 쇼, 스페인어 공연만으로 채워진 이 무대는 전 세계 시청자 41억 명이 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건 크로스오버 아니다. 테이크오버, 점령이다. 다른 시장으로 건너간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라틴 음악은 그 자리에서 세계를 불러들이고 있어요. 새로운 생태계의 등장. 이게 몇몇 아티스트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뒤에 줄이 길어요. 콜롬비아 출신 아티스트 캐로즈는 2023년 앨범 마냐나 세라 보니토로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올랐어요. 여성 아티스트 기준으로 스페인어 앨범이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찍은 건 이게 최초입니다. 기네스 기록이에요. 이후 유럽 전역을 도는 대규모 스타디움 투어까지 완주했고 2014년 빌보드 라틴 뮤직 어워즈에서는 8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멕시코의 페소플루마는 코리도스 툼바도스라는 장르를 주류로 끌어올린 아티스트입니다. 멕시코 미니오 코리도의 현대 트랩 비트를 접목한 장르예요. 2024년엔 코첼라 메인 스테이지에도 올랐고 이건 멕시코 전통 음악의 깊이를 코첼라 무대에서 당당하게 선언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2025년 이 장면이 아마 가장 상징적입니다. 빌보드 200 차트 1위는 배드버니의 데비티랄 마스포터스, 2위는 푸에르타렉이다. 미국 메인 앨범 차트 1, 2위를 스페인어 앨범 2개가 동시에 차지한 건 역사상 처음이에요. NPR도 이 사건을 단독 기사로 다뤘습니다. 특정 스타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라틴 음악이란 하나의 생태계가 통째로 주류를 덮치고 있는 거예요. 세대마다, 나라마다, 장르마다 새로운 이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라틴 신드롬의 이유 있는 이유. 그러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첫째, 알고리즘은 국경이 없습니다. 예전엔 라디오 피가 안 틀어주면 그냥 끝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음악이어도 게이트키퍼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중에게 닿지 않았죠. 지금은 달라요. 요즘 음원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언어 상관없이 취향에 맞는 곡을 추천합니다. 그 결과 2025년 미국 내 라틴 음악 수익은 4억 9천만 달러, 전체 시장의 8.8%를 차지했어요. 12년 연속 성장이고 스트리밍이 전체 수익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Z세대는 바이브로 듣습니다. 지금 세대는 가사를 굳이 해석하지 않아요. 틱톡에서 유행하는 라틴 곡들, 댓글 보면 뭔 말인지 모르는데 못 멈추겠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에요. Z세대한테 언어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닙니다. 느낌이 맞으면 그냥 듣는 거예요. 여기에 라틴 음악 고유의 리듬감과 에너지는 짧은 클립에서도 즉각적으로 전달돼요. 틱톡 알고리즘과 라틴 비트는 거의 최적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트렌드가 그 경험을 증폭시켰고요. 셋째, 라틴 음악 산업이 독립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 메이저 레이블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라틴 아티스트들은 자체 레이블, 자체 마케팅, 자체 아티스트 발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 레이블 없이도 빌보드 1위를 찍는 게 가능해진 세상이에요. 그리고 배경으로 하나 더. 현재 미국 전체 인구의 20%가 히스패닉입니다. 6,800만 명. 이 커뮤니티의 경제 규모는 GDP 기준 세계 5위 수준이에요. 단순한 소수 문화가 아닙니다. 미국 소비 시장 자체의 핵심 축이 된 거예요. 다음은 스페인어. 글로벌 언어가 되다. 유로뉴스는 최근 이렇게 분석했어요. 로살리아와 배드버니 넘어 스페인어 음악은 자기만의 경계를 깨고 있다. 이건 단순한 장르의 성공이 아니라 스페인어 자체가 글로벌 팝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신호예요. 이코노미스트는 2025년 말에 2026년은 영화 스트리밍 출판에 이르기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색깔이 지배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지금 현실이 정확히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장르의 경계도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아티스트들만 봐도 그래요. 배드버니는 레게톤을 기반으로 살사와 봄바를 흡수했고 로살리아는 플라멩코를 출발점 삼아 테크노와 오케스트라 영화까지 넘어갔고 브루노 마스는 R&B의 언어로 볼레로와 마리아치를 재해석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라틴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가리키는 방향은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제 팝 음악에서 스페인어를 쓴다는 게 특이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글로벌한 선택이 됐어요. 27년의 역전. 정리해볼게요. 1999년 리키 마틴은 미국 무대에 서기 위해 영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자기 언어를 뒤로 숨기고 시장이 원하는 방식에 맞춰야 했죠. 2026년 2월 배드버니는 영어 한마디 없이 슈퍼볼 무대를 채웠고 로살리아는 비오크와 함께 브릿 어워즈를 장악했습니다. 27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방향은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음악에서 주류란 결국 가장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라틴 음악 흐름에서 가장 와닿는 아티스트가 누구인가요? 컨셉의 컨셉.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구조를 읽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